지금 전 세계에서는 인공호흡기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인공호흡기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 의료진들은 이제는 어떤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줄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영국 의사협회는 지난 1일 가망이 없는 환자들에게는 인공호흡기 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영국 보건당국은 다음 주까지 필요한 3만 개 인공호흡기 중 30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의 인공호흡기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탈리아는 지금 활용 가능한 인공호흡기가 전국에 3,000여 대에 불과해 인구 10만 명당 약 5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5,100대를 가지고 있어 인구 10만 명당 7대밖에 되지 않았고, 그나마 많다는 독일이 2만 5천여 대로 인구 10만 명당 30대 정도였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의료 책임자인 엘리케 루이스 에스쿠데로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인공호흡기 등 장비가 당장 3배는 더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국가들의 부족도 심각하지만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미국입니다. 지난 1일까지 미국에서 당장 3만 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50개 주에 지원한 인공호흡기가 7,140개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앞으로 1918년 독감과 같은 상황이 온다면 무려 74만 개 이상의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해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등의 인공호흡기 생산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조급해지자 러시아에게까지도 인공호흡기를 구하기 위해 손을 벌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러시아 인공호흡기를 비롯해 공식적으로 구입한 의료정비는 모두 60톤 분량으로 지난 1일 뉴욕에 도착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MIT가 $100로 생산이 가능한 디자인을 온라인에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각국에게 놓여진 가장 큰 과제는 인공호흡기를 싸고 간단하고 빠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 전 세계가 찾고 있는 간이 인공호흡기가 이미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미 국내에서는 불과 10만원에서 20만원에 생산 가능한 간이 인공호흡기가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성훈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 병원 호흡재활센터 교수팀은 2016년에 간이 인공호흡기를 개발했습니다. 개발자인 강성훈 교수는 엠브백에 간단한 기계장치를 연결해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호흡을 장기간 보조해줄 수 있다며, 간이 인공호흡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기관이나 나라가 있으면 기본적인 제작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강성훈 교수가 값싼 간이 인공호흡기를 개발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인공호흡기는 가격이 비싸고 쉽게 만들 수도 없는 장비여서 저개발 국가의 환자는 치료 기회를 갖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희귀난치성 지원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호흡 재활 교육을 위해 전 세계를 다니던 강성 교수는 아직도 많은 나라의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경제적 문제로 포기하는 환자가 많다며, 이를 돕기 위해 간이 인공호흡기를 개발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부족한 인공호흡기가 한국에서 개발한 간이 인공호흡기의 도움을 받는다면 환자 치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요청하는 한국산 진단키트에 이어 한국산 인공호흡기까지 한국의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국가들에게서 인공호흡기 때문에 슬픈 사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TV는 65세 미국 여성이 산소호흡기가 모자란 상황에서 인공호흡기를 거부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내 아이가 있는 젊은 엄마의 호흡기를 가져오고 싶지 않고, 장애가 있는 자식과 사는 70세 부모의 호흡기를 가져오고 싶지 않다. 지난달 31일 영국 데일리 메일은 벨기에의 90세 여성 환자가 산소호흡기를 양보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쓰고 싶지 않다. 더 젊은 환자를 구하라. 난 이미 좋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때 젊은이들이 자신들은 걸려도 생명에 큰 문제가 없다며 거리를 활보하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만약 노인들이 아닌 젊은 사람들의 생명이 더 위협적이었다면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어떤 것이든 해서라도 우리를 지키려 하셨을 것이다. DK 뉴스입니다. 무관중 올림픽 경기는 볼 수가 없다. 가능하다면 1년 연기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트럼프가 늘 빼먹을 수 있는 곶감 항아리인 아베를 생각해서 그가 아베에게 했던 각별한 충고였는데요. 아베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허나 현재 언론의 취재 결과 아베 관저는 극비리에 올림픽 중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음이 밝혀졌고,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피해가 예상되어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의 니시니혼 신부는 아베 관저가 극비리에 올림픽 중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도쿄올림픽 개최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정치적 유산이 될 도쿄올림픽을 포기할 수 없는 아베는 예정대로 올림픽을 실시하는 자세를 거듭 강조했음을 기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실에서는 이미 극비리에 올림픽이 중단되거나 연기될 경우의 시뮬레이션에도 착수하고 있다는 것이 취재 결과 밝혀졌다는데요. 만약 올림픽이 취소되는 경우엔 일본 국내 경제에 손상이 심각하다는 기사는 SMBC 니코증권이 올림픽이 취소되면 국내 총생산이 1.4% 떨어지게 될 것이고 기업 수익도 24.4% 감소할 것을 전망하며 기업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 리먼 쇼크 수준의 불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한 것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베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도 혹독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 전하고 있는데요.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정부가 올림픽 연기에 대한 검토나 중지 시에 손실을 계산하는 작업도 시작하고 있다면서 그는 연휴가 시작되는 5월이 되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올림픽 개최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음을 기사는 전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올림픽이 취소된다면 얼마나 큰 피해가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 일본의 다이아몬드 온라인이 도쿄올림픽 조직위 내부 토론을 폭로했는데요. 그 피해가 3,480억 엔 이상, 무려 한화로 4조 원 이상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만약 올림픽이 취소되면 도쿄올림픽 조직위의 계획은 대폭 변경돼야 한다며 싼 값에 빌린 시설의 임대료나 스폰서 기업의 부담, TV 방영권료를 비롯하여 돈에 관련된 논의가 분출할 것이며 얼마나 큰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 검토되고 있는 내용이 드러났다는 것인데요. 만약 대회가 1년 연기되는 경우 취재진과 미디어들이 사용할 도쿄 빅사이트의 임대료만으로도 100억 엔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첫 번째 상황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취재와 방송의 거점으로서 사용되는 도쿄도 고토구 도쿄 빅사이트의 임대료가 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빅사이트 측은 일반적 임대료인 230억 엔을 제시했는데 조직위 측이 상당한 가격 인하를 요구했기 때문에 50억 엔 정도가 되었으며 나머지는 기부하게 된 셈이었다며 예정대로 개최가 되어도 이미 평상시보다 180억 엔 가까운 수입 감소가 있었던 것인데 여기에 대회가 연기되거나 하면 수입 감소 폭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며 발전기 등 거대한 설비를 설치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공간을 사용하기도 어려우며 계속 이 공간을 빌려 설비를 남겨둔 채로 2021년까지 연기가 된다면 연간 100억 엔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며 2022년으로 연기되면 200억 엔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를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일본 대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스폰서 비용이 있다는 기사는 조직위가 2019년 12월에 공표한 예산 중 조직위의 수익 총 6,300억 중에 과반이 넘는 3,480억 엔을 국내 스폰서 비용이 차지하고 있다는데요. 만약 대회가 중단되어도 스폰서 기업들에게는 일체 환불이 되지 않는데 만약 5월 말에 중단이 결정되어도 6개월마다 한 번씩 기업들이 조직위에 지급하는 스폰서 비용을 6월부터 스폰서 계약 만료 기간인 12월까지 계속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만약 1년 혹은 2년 연기가 되면 계속 스폰서 기업들에게 스폰서 비용을 요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고 이미 엔고 현상으로 인해 기업 실적에 큰 타격이 있을지가 염려되는 상황에서 기업 측도 섣불리 자금을 계속 지급할 것이라는 보증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기를 하더라도 2020년 연내 연기를 고민해 볼 수 있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최대 수입원인 방영권료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하시모토 세이코 올림픽 담당상이 3월 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도쿄도와 IOC의 계약 내용상 연내 연기라면 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으나 IOC의 가장 큰 고객이자 수익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 NBC 유니버셜이 높은 시청률을 위해 미식 축구 및 메이저리그 경기와 겹치지 않도록 여름으로 기간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연내 연기조차 어렵다는 것입니다. 관계자에 의하면 실제 올림픽이 중지될 경우 방영권료는 환불되지 않지만 보험 등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손해는 막을 수 있다는 전망인데 오히려 최근에는 방영권 비용이 급등하고 있어 막상 경기를 방송해도 방송국은 적자를 보이고 있다면서 최근 일본 TV들은 도쿄올림픽의 기대를 북돋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광고를 내보내고 있지만 내심 중지를 바라고 있는 방송국 간부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쿄 2020과 같은
같은 포스터 등의 취급도 문제가 되고 관계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조직 위의 인력 계획인데 지난 1월 3,000명에서 현재 5,000명, 개최가 임박하면 8,000명에 가까운 규모가 될 인력에 대한 부담 비용이 매우 크며 그 밖에도 경기장들에 설치된 설비들을 다시 철거해 창고를 빌려 보관했다가 다시 설치해야 하므로 이 비용 또한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회 후 맨션으로 분양되는 선수촌의 판매 계획부터 관계자들이 받게 될 영향은 끝도 없으며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해 관계자들은 일단 지켜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올림픽이 연기가 되던 무관중 개최를 하던 간에 결국 일본의 부흥을 위한 올림픽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